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우울 불안 국민 7월부터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하반기 8만에서 2027년 50만 명. 소득 수준별 본인 부담금 납부. 둘. 에너지 바우처. 5월 29일부터 지원 신청 접수. 올해 36만 7천 원으로 인상. 사용기한 5월 25일로 연장. 미사용 가구 조사 안내도. 셋.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면적 기준 폐지. 모든 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입법 예고. 넷. 장애인 임차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권익위 국토부의 권고. 다섯. 제19회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다음 달일 서울서 개최. 6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려 시각, 지체, 청각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의 보조공학기기 300여 점 전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7월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2023년 12월 5일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 주요 과제로서 2024년 하반기에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전체 국민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입니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동네 의원 마음건강 돌봄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대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 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됩니다.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0%에서 30%가 됩니다. 다만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9일 수요일부터 12월 31일 화요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올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올해는 지원 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해 운영합니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 7천 원, 하절기 4만 3천 원, 동절기 30만 4천 원이었던 지원 단가를 올해 36만 7천 원, 하절기 5만 3천 원, 동절기 31만 4천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도 본격 추진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 사용 방법 등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번, 1600-3190번으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간 소규모 편의시설로 분류돼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에서 비껴나 있던 시설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는 5월 24일 금요일부터 6월 13일 목요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도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서 제외돼 있던 소규모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폭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3일 목요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장애인 기혁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달라고 2024년 2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현행 유료도로법령 등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경차 1000cc 미만,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돼 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있어서도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과 동일하게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을 소유한 차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2024년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이 6,300여 대를 통행료 감면에 포함하더라도 추가 감면액이 약 3억 7천여만 원으로 예상돼 연간 4조 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비추어 보면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의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약에 사용하는 임차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양현 이하공단인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후 5시까지 양일간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1층 제1전시관에서 2024년 제19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는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열렸던 박람회에서는 42개 기업 8,157명의 인원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공단은 이 같은 성원에 부응하고자 올해는 보조공학기기 박람회의 39개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KIRO 등 공공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확보해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정보 제공과 체험의 폭을 넓힙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난해에 이어 국내외 보조공학기기 전문가가 발표하는 2024년 보조공학 국제학술 토론회 심포지엄이 개최되며 장애인 스포츠 체험, 발달장애인 e스포츠 경기, 미니 로봇 축구,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빅오션과 발달장애 여성 듀오 미녀 자매의 축하 공연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 내 럭키드로우 이벤트, 사전 등록, 문화공연 참석을 통해 추첨되거나 모바일 스탬프 투어 미션 수행 후 결과를 인증하는 참가자에게는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였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